로봇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꿈의 도구가 있습니다. Robotics is mainly built for education purpose. It already is an international brand.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라. 로봇의 관절 역할, 액추에이터. 나사에도 저희 제품을 사용한 예가 많이 있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로봇을 만들 때 저희 제품 많이 썼어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꿈꾸던 로봇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로봇 기업. 액추에이터 기술력으로 세계 로봇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로보티지의 도전을 소개합니다.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 변신. 우와. 네, 이것이 바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라는 구동 장치인데요. 이 부품은 로봇의 관절, 뼈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작은 로봇부터 큰 로봇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로보티지의 남다른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로봇의 모습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 공장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서 생활할 때도 아마 그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점점 어렵지 않을까. 어느새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워진 로봇 산업.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확장돼 일반인에게까지 친숙해져 있는데요. 최근엔 로봇이 많은 곳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추세입니다. 로보티지의 제품들이 활약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로봇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알록달록 색색깔의 작은 부품들이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생겼는데요. 학생들은 머릿속에 상상한 로봇을 그리며 부품들을 뚝딱뚝딱 이어붙이면서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물개 로봇 창작 중이에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때요? 만드는 게 어려워요? 만들면 쉬워요. 풍차, 16개? 노래 16개. 학생들의 상상력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는 바로 로보티지가 만든 창의 교구인데요. 어떤 점들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을까요? 색깔과 크기가 다양해가지고 아이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로봇 형태를 레고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봇의 움직임과 작동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자재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모터의 구동 원리를 차근차근 익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센서를 이용하면서 다시 프로그램 쪽으로 접목을 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로봇 제품입니다. 과학기술의 상아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동아리에서 새로운 시도가 펼쳐집니다. 바로 춤추는 로봇. 춤 실력이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데요. 이 로봇에도 어김없이 로보티지의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보티지 모터 같은 경우는 모듈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토크면에서도 다른 모터에 비해서 세고 조립이 쉬워져서 사용하기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로보티지의 제품 덕분에 다양한 모습과 기능의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농구하는 로봇을 만들어 실험 중입니다. 로봇의 농구 실력 한번 보실까요? 슛! 골인! 제어각이 360도 제어가 가능해서 저희가 좀 더 모션을 만들 때도 더 큰 동작을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작은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세밀하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로봇 초보자 초등학생부터 전공자 대학생까지 누구나 손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액추에이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이나믹셀 액추에이터 안에는 모터, 제어기, 통신장치, 기어부, 드라이버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로보티즈는 기존의 부품을 개선, 감속기어, 제어기, 구동부, 통신부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구조로 기술적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서 있고요. 세계에서. 앞서 있는 것뿐이 아니라 가장 선두자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로봇 연구 전문가들이 이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어 왔죠. 경희대학교에서도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로봇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의 떨림 등 섬세한 연주가 관건인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육축 로봇팔을 만들려면요. 이게 6개가 있으니까 선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 오면 이제 여기 선이 막 10몇 가닥, 20가닥 이상이 여기를 칭칭 감게 되죠. 로보티즈 제품을 쓰면요. 이쪽 모듈과 이쪽 모듈이 연결되고요. 그래서 또 이쪽 모듈이 이쪽 모듈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모듈들이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되고요. 서울대학교 동적 로봇 시스템에서 연구 개발 중인 재난 로봇.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로봇인데요. 여기에도 액추에이터가 쓰입니다. 유독물질 차단 밸브를 잠궈라. 미션 성공. 기존의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와 제어기와 통신을 이제 저희가 직접 구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세트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설계할 때 배치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셀을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장 났을 때 일단은 이 부품을 갈아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이 매우 편리해서 유지 보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자리한 로보티즈 본사, 국내 토종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1999년 로봇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을 가지고 창업 이래 18년 동안 로보티즈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인공, 김병수 대표입니다. 박수 쳐주면 그 박수에 따라 좀 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에 따라서요. 어우, 뒷발도 움직이네요. 사무실 입구에 위치한 전시실에서 유독 눈에 띄는 로봇이 바로 애완견 로봇. 소리에 반응해 동작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로봇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좀 복잡하고 고가형인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만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 로봇의 관절을 구현을 모듈 단위로 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큰 로봇들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디 나라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의학 분야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항공우주, 우리가 잘 아는 나사에서도 이 제품이 쓰입니다. 그 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도 이 로봇 제품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스템 교육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건 로봇 팔인데 지금 이것들 같은 경우에 또 이 관절들이 들어간 건가요? 예, 이건 아주 저가의 관절이 들어갔고요. 댄스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동작들을 음성으로 얘기하시면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진. 신기하게도 로봇이 말을 알아들은 듯 지시에 따라 동작했는데요. 뒤고르기. 제 말에도 반응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우와. 이곳은 로보티즈의 산실 로봇 연구소. 이게 똘망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법 큰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왔는데요. 네. 이게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지 않고요. 아마 악수를 청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똘망 로봇이 저를 인식하더니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똘망과의 첫 인사였습니다. 악수라는 거군요. 네. 이 로봇은 연구자들의 실험용 로봇인데요.
공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따라 움직입니다. 공을 감지해서요. 앞에 와서 공을 차려고 하죠. 이 공을 계속 로봇이 쫓아가게 됩니다. 네. 오, 이거 보고 따라가네요. 네. 공 앞에서 멈춘 로봇. 정확하게 공을 차냅니다. 로보티즈 하면 관절, 즉 액추에이터가 주력 상품인데요. 어떤 계기로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지 않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용도의 어떤 그 시장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액추에이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액추에이터부터 해서 이제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응용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액추에이터를 세계 재난구조 로봇 대회에 참가한 로봇들이 사용하면서 그 명성을 알리게 되었고요. 더불어 로봇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로봇의 액추에이터들도 대부분 로보티즈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로보티즈의 연구소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의 20%를 연구 개발에 투자, 보다 정밀한 액추에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의 기술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회전각 제어 정밀도를 계측해 보았는데요. 우선 일반 액추에이터의 정밀도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의 정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 실험한 결과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월등하게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정밀도로 따졌을 때 1mm의 정밀도를 가질 수 있으면 얘는 그보다 약 100배 정도 더 정밀한 0.001mm의 정밀도를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액추에이터는 정밀도가 높을수록 세밀한 물건을 집어올릴 수 있는데요. 미세한 움직임, 정교한 힘의 조절 등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로봇에 있어서 정밀도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3도 돌아야 되는데 3.1도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0.1도지만 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는 그 정밀도가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 같은 거 만졌을 때 사람이 만지면은 이게 그냥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움직이면 기어와 기어의 틈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로보티즈 제품은 자체적으로 기어 같은 걸 다 개발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많이 해결해 되어 있죠. 정밀도 높은 액추에이터로 조립된 로봇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선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바로 로봇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모션 작업인데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로봇을 이해하고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3D 모델을 이용한 모션 툴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독점하지 않고 오픈해서 공유함으로써 비교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마케팅 없이도 전 세계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정보 누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좋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로보티즈 본사에서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로봇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서로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초보자들이 만들기에는 사실 이 분야가 쉽지 않아요. 이 보드나 또는 회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 회사에서 다 오픈을 해줘요. 세계에 있는 누구나 다 그거를 받아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로봇 부품을 만드는 로보티즈의 생산 현장입니다. 판매되는 로봇이 약 30여 종, 부품까지 하면 500여 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총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찾는 액추에이터, 블록 장난감처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이 부품은 연간 50만 개가량 생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수요가 들어 생산량이 점차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공은 전기공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로봇 기업을 창업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대학 다닐 때는 그 로봇 만드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그 뒤에도 그 동아리에서 만든 재미난 로봇들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취업 현장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로봇들을 회사에서 하는 그런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럼 창업이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봐야지라는 좀 철없는 생각을 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로봇 월드컵 대회 등 각종 로봇 대회 석권, 꿈과 열정으로 로보티즈 창립. 이 로보티즈의 첫 시작은 어떤 로봇이었습니까? 시작은요. 저희가 아주 큰 기대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장난감 로봇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로봇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그 G 모양의 장난감 로봇이 첫 제품이었고요. 첫 제품은 오히려 저희 예상과는 달리 매출이 괜찮았어요. 어떤 용도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그 키우는 로봇인데요. 이것을 이제 모니터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거기서 모니터가 이제 깜빡이는 그런 깜빡이는 주파수하고 어떤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이나 게임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블루투스나 뭐 이 케이블이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그냥 모니터 어떤 주파수만으로 작동을 했던 거군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셨나요? 그때는 저희가 이것을 개발만 했고요. 어떤 생산이라든지 판매는 다른 회사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 뒤는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저희가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당연히 잘 안 됐죠. 사업을 확대시켰다가 큰 실패를 보고 20억이라는 빚더미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 당시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원래는 그 어느 정도의 수습이 되면 회사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그 주변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리를 좀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한 사람한테 사람씩 물어봤어요. 얼마큼 버틸 수 있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급여를 안 받고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제 같이 시작하는 후배가 맨 마지막으로 뭐 다들 대답을 했겠죠. 뭐 1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버럭 큰 소리로 아니 끝까지 가야지 무슨 얘기냐라고 오히려 저보다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후배의 한마디가 발목을 잡았군요. 그렇죠. 그때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바로 동료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로봇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로봇을 너무나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열정, 사랑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꿈,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절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교육 시장 쪽으로 진출해 보면 어떨까요? 학부형들의 시선을 더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을 찾아 헤매던 끝에 교육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둘러보면 인상적인 거는 이렇게 로봇도 있지만 옆에 이 블록 형태의 로봇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드신 뭐 계기가 있습니까? 이 로봇 이 완구형 로봇을 시장에 내면서 겪었던 많은 그 어려움들 그리고 저의 경쟁력,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찾아낸 그 약간 그 완구 시장의 어떤 큰 틀을 비껴간 틈새 시장으로 간 게 교육용 로봇이었어요.
틈새 시장 공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봇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고 싶었던 김 대표의 철학이 담긴 로봇 교육. 그 덕분에 로봇하면 전문적이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을 깨고 학생들도 손쉽게 로봇을 배우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액추에이터가 제어기에 연결을 하면 이런 로봇 같은 것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로보티지에 액추에이터가 있어 가능했는데요. 블록 장난감처럼 연결하기만 하면 여러 형태의 로봇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쉽게 조립부터 프로그램을 본인 직접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좀 흥미적으로나 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죠. 지난 6월 2017년 경기 과학축전이 안양시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 펼쳐진 과학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바로 움직이는 로보티지의 로봇.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로봇 겨루기인데요. 로봇을 직접 만들고 조종하고 겨루는 로봇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로봇과 일심동체가 돼 움직였습니다. 1등! 새로운 거 난이도에 진입하면서 또 아이의 이제 뭔가 하나하나 실증이 날 수도 있는데 새로 개발 단계에 올라가면서 점점 의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쭉 계속 사용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을 가지고 배틀 로봇 축구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가 로봇을 접하게 되고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로보티지의 로봇 교육을 받은 덕분에 학생들도 손쉽게 로봇을 만들어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봇 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로보티지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출돼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로보티지의 교육용 제품은 인기가 많은데요. 로봇 교구와 함께 전문 강사 연수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Robotics products are very popular worldwide. A lot of people in many countries and in many applications are using robotics products. 뭐 인상적인 고객 혹은 회사가 있을까요? 액추에이터를 활용한? 그 미국의 그 IFD라는 곳에서 이 환자들 밥을 못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사지가 불편하거나 해갖고요. 예. 그들에게 이제 밥을 떠먹여주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액추에이터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께 선택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이 불편한 분들이 저희 액추에이터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보람되고 예. 기뻤습니다. 네. 로봇 선진국 일본에서도 로보티지 액추에이터의 명성이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今市販されているサーボモーターの中では、他社にないいろんなパワーもありますし、扱いやすいコマンドとか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トータルで考えればやっぱりロボティス製品になると思います。 초상화 그리는 화가 로봇.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로봇에도 로보티지의 제품이 사용됐습니다. One of the advantages of using the dynamic servos is their technical specificities, like the high torque, the precision, and also all the feedback information you can get from the servos, which is not what you can get from other type of servos. For me, they are the ideal products for my work. 이렇듯 전 세계 로봇 연구자들에게 사랑받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로봇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1등 공신. 세계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기능을 향상시킨 신제품을 연구 개발 중인데요. 이 로봇은 저희가 개발한 터틀봇이라고 하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확장하거나 혹은 변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로봇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터틀봇에 대한 쓰임과 기대가 큰데요. 초음파 센서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로봇. 로보티즈는 차세대 제품인 터틀봇으로 미래 로봇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세상에 내놓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만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꿈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IT 분야에서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곧 인간들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의 출현이 아주 목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어떤 선두에 서서 시장을 여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없는 직업을 직접 만들어서 창업을 하셨고요. 또 세상에 없는 로봇을 만드셔서 또 사업을 번창하셨고 앞으로는 또 세상에 없는 시장을 또 개척을 하시기를 모쪼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상력을 판매하는 회사 로보티즈. 세계적인 로봇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은 주로 이제 부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소재 쪽으로는 지금 일본이 굉장히 강한 중소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로봇 제품으로서 도전하고 성장하기보다는 로보티즈가 지금 추구해놓은 바와 같이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 기업으로 좀 집중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제품, 더 나은 제품을 계속 만든다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제가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온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공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거죠. 사실 다른 것들은 회사가 입사 이후에 직원들에게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에 대한 열정만큼은 직원들이 처음에 가지고 들어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인재상인 것이죠. 상상하고 꿈꾸던 나만의 로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실현시켜낸 기업.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으로 세계 로봇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로보티즈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로보티즈!